인공지능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마침내 쏘아 올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 한 줄 보도에 AI 제국의 심장부 오픈 AI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 AI 산업의 체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58%나 급락하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AI 칩의 절대 군주 엔비디아마저 1.6% 하락했고 추격자 AMD는 3.4%나 주저앉았습니다. 투자자들은 AI 혁명의 상징이던 오픈 AI의 발목이 잡히자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던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까지 한꺼번에 어둡게 본 것입니다. 시장에는 AI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는 비관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동안 AI가 이끌어온 가파른 상승장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을 이끌던 오픈 AI마저 수익성 문제에 부딪혀쳤다면 다른 AI 기업들은 오죽할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픈 AI의 부진이 AI 산업 전체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불안한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막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AI 산업의 종말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AI 시장의 유일한 제왕처럼 보였던 오픈 AI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오픈 AI가 주춤하는 사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아마존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리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그 빈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챗GPT의 성장세 둔화는 AI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식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이제 하나의 선택지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더 잘 맞거나 더 빠르거나 더 저렴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장의 초창기와 같습니다. 특정 제조사의 판매량이 주춤했을 때 누구도 스마트폰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치열한 혁신과 경쟁의 서막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처럼 다채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오픈 AI의 부진은 한 기업의 위기일 뿐 산업 전체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재편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의 부진이 다른 경쟁사들의 약진을 의미하는 이 치열한 전쟁 구도가 AI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70여 년 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49년 미국 서부를 휩쓴 골드러시 당시 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확실하고 큰 돈을 번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을 캐는데 혈안이 된 수많은 광부에게 튼튼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리바이스 같은 회사들이었죠. 지금 AI 시장은 정확히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금맥을 찾아 나선 광부들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 광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장비, 즉 최첨단 반도체라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광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광부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광부가 곡괭이를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깊은 금맥을 찾아내기 위해 너도 나도 더 강력한 장비를 찾게 됩니다. AI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의 성장이 주춤한다는 것은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경쟁자들이 그 파일을 뺏어오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AI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쟁사보다 더 똑똑하고 빠른 AI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성능의 GPU와 HBM 같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광부들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청바지와 곡괭이의 총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픈 AI의 매출 부진 소식은 반도체 수요 감소라는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의 총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장의 공포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거인의 AI 관련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을 들여다보면 AI 산업의 진짜 지형도가 드러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 이들의 AI 설비 투자액이 무려 6,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하는 수치로 단순히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만 봐도 이미 처리해야 할 주문 장호가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자체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빌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정 AI 서비스의 단기적인 실적 부진과는 전혀 무관하게 AI라는 거대한 문명을 뒷받침할 도로와 항만을 까는 인프라 구축 경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투자의 흐름이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픈 AI의 매출을 걱정하는 동안 SK 하이닉스의 금고는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만 매출 12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흑자 전환이라는 의미를 넘어 AI 시대의 개막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을 얼마나 극적으로 개선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HBM의 공이 컸지만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버용 DRAM과 기업용 SSD였습니다. AI가 학습을 넘어 추론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순히 계산만 빠른 GPU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대한 수요가 함께 폭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불과 2년 뒤인 2026년 1분기 SK 하이닉스가 무려 7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72%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며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인 TSMC의 수익성보다도 14%포인트나 높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는 AI 인프라 경쟁의 최종 승자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SK 하이닉스 한 곳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인 HBM3는 2027년 물량까지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왜 딥시크, 쇼크 같은 기술적 변수나 일론 머스크의 소송 같은 외부 뉴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걸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공포 심리가 시장을 덮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 GPU 없이도 고성능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딥시크 쇼크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났다는 공포에 휩싸이며 주가가 당이 급락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실적이 발표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공포를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과거 공매도 세력인 시트린 리서치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AI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주가는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장은 종종 본질적인 펀더멘털보다 확인되지 않은 공포에 먼저 반응하지만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흔드는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의 소송 역시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AI라는 거대한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인들의 싸움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만약 AI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면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겠습니까? 이 소송은 역설적으로 AI 시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거대하고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인들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그들은 더 강력한 무기, 즉 더 많은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더 큰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일하게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리스크는 소송 장기화로 인해 오픈 AI의 기업 공개 IPO가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IPO가 늦춰지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간접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의 근본적인 수요가 꺾이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투자 속도가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오픈 AI의 분기별 매출 보고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키를 쥔 진짜 숫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 보고서에 담긴 AI 관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가이던스입니다. 만약 이들이 투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기술의 진화 방향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영토로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AI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GPU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기기라는 한정된 공간과 배터리 안에서 AI가 매끄럽게 작동하려면 GPU의 막강한 연산 능력만큼이나 데이터를 지연 없이 빠르게 공급하고 전력은 적게 소모하는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GPU 중심의 시장 질서에 균열을 내고 데이터를 담고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가장 큰 파도를 타게 될 곳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는 물론 저전력 DRAM, LPDDR과 고용량 D램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거대한 숲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 몇 그루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의 실적이 아닌 AI 인프라를 향한 거대한 투자의 물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기술 진화의 나침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